우리는 흔히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길어진 수명 덕분에 더 많은 시간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긴 수명만큼이나 경제적, 건강적, 그리고 정서적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비극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자산이 고갈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고독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긴 수명을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그 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가 왜 비극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100세 시대의 경제적 비극. 연금과 저축의 한계. 은퇴 후 자산 고갈 문제. 100세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긴 노후를 버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추가적인 지출을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전부터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한 경우 자산 고갈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저축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정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는 정서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자산이 고갈된 노인은 가족에게 의지하거나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으며 힘겨운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도 확산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준비 없는 긴 노후는 축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나이의 경제적 부담. 나이가 들수록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녀 역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부모를 지원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최소한의 지원으로 생활을 이어가거나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으며 임금 수준도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은 노인의 정서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원을 찾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없이는 긴 수명을 축복으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노후 자산 관리 실패로 인한 빈곤 노년층 증가. 노후 자산을 잘못 관리하면 긴 삶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잘못된 투자나 과도한 지출로 인해 자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거나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 상품의 복잡성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재산을 잃는 경우도 흔합니다. 빈곤 노년층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이상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소득 대비 소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수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정적인 안정은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 건강 문제와 의료비 폭등. 길어진 수명과 만성질환의 증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건강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혈관 질환 등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겪는 흔한 질환입니다. 이들 질환은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만성 질환이 치료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은 많은 노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질환이 쌓이면서 신체적 활동이 줄어들고 이는 곧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건강이 나빠질수록 의료비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며 이는 경제적 문제로도 직결됩니다. 결국 길어진 수명이 축복이 되려면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가져오는 재정적 위기. 100세 시대의 현실 중 하나는 의료비가 노년층의 재정을 크게 압박한다는 점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비례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약가, 요양비, 재활치료비 등 다양한 의료 비용이 노년층의 삶을 위협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해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의료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연금이나 저축만으로는 이러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보장되지 않는 항목이나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재정적 위기로 이어지면서 생활비 부족, 부채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의료비를 대비한 보험 상품이나 저축을 통해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 악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노년기의 건강 악화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에 자주 다니거나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삶은 자유롭고 활기찬 노후를 방해합니다. 만성질환이 진행되면 일상적인 활동조차도 어렵게 느껴지고 독립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건강 문제로 인해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거나 정서적으로 고립되기도 합니다. 활동성이 줄어들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속적인 건강 문제는 가족에게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가족들이 간병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노년기의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가 곧 행복한 삶의 기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고독과 사회적 고립. 가족과의 단절 독거노인의 증가. 100세 시대의 또 다른 문제는 독거노인의 증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바빠 부모와의 시간이나 소통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점점 더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자녀가 멀리 사는 경우 정서적 고립감은 심화됩니다. 혼자 식사를 하거나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는 일상이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불안감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년기에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서적 유대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주 연락하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친구와 동료의 상실로 인한 고독감. 나이가 들수록
친구와 동료를 잃는 경험이 늘어납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노년기의 고독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실감은 마음속에 큰 공허함을 남기며 삶의 즐거움을 잃게 만듭니다. 노년기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고립감은 점점 심화됩니다.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거나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참여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정서적 안정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구와 동료와의 교류는 노년기를 활기차고 즐겁게 만드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사회적 활동 감소로 인한 정서적 고립. 노년기에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은퇴 후 직장에서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이가 들수록 외출이나 활동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활동의 감소는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면 외로움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외부와 단절된 삶은 우울증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해줍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는 활력은 노년기에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4. 삶의 의미 상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공허감. 은퇴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맡았던 역할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자리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은퇴와 함께 그 역할이 사라지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정서적 우울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맡았던 책임이 사라지면서 삶의 목표도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허감을 해소하려면 새로운 역할을 찾고 스스로 의미 있는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손자 돌보기, 지역사회 기여 등 작은 역할이라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삶의 의미가 되살아납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를 잃은 것이 아니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역할을 찾는 것은 또 다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존만을 위한 삶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 100세 시대의 또 다른 문제는 긴 삶이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과 건강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희망보다는 피로감과 지루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단순히 먹고 자는 생존 이상의 목표를 찾아야 노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작은 도전을 통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처럼 간단한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일상을 극복하려면 스스로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생존이 아닌 성취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긴 인생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와 도전이 없는 삶의 허무함. 노년기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목표와 도전이 없는 상태에서 삶이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자신이 좋아했던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거나 가벼운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장소와 경험을 접해보세요.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도전은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안 정원을 가꾸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작은 활동도 삶의 의미를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긴 인생은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허무함을 극복하려면 작은 변화와 목표로 일상을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 100세 시대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와 지속 가능한 소득원 확보. 긴 노후를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보내려면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은퇴 전에 연금, 저축, 그리고 투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소득원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규모 부업이나 취미를 활용한 수입을 창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소규모 수익을 얻는 것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도도 높여줍니다. 무리한 투자나 고위험 금융 상품은 피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는 정신적 평안과 연결되며 이는 긴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삶의 수단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과 균형 잡힌 생활 습관. 100세 시대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은 긴 삶을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0분씩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 활동을 유지하세요. 또한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정기 검진을 받고 의사의 권고를 따라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 관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긴 노후를 행복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 찾기. 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극복하세요.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의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따뜻함은 긴 삶을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노년기의 큰 적이지만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서적 안정은 물질적 풍요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100세 시대는 준비가 없다면 비극이 될 수 있지만 철저한 대비와 노력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 건강 관리 그리고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통해 긴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100세 시대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명예, 성공, 다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도 없습니다. 명예가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나이 들어 가장 큰 승자는 중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작은 건강 습관만 잘 지켜도 중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방법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밤에는 규칙적으로 잠을 잡니다. 둘째, 음식에 신경을 씁니다. 과식하지 않고 신선한 음식을 섭취하며 가공식품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꾸준히 몸을 움직입니다. 꼭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활동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며 작은 이상에도 주의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몸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큰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섯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늦은 밤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에는 소화가 끝난 상태여야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넷째, 염분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짜거나 단 음식은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햇빛을 자주 쬐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체 회복이 더딥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만 잘 지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체중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혈압과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은 꼭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호흡을 깊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호흡법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너무 많이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여섯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건강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증상이라도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결국 건강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식습관이 나쁘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가공식품에는 첨가물과 나트륨이 많아 혈압과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둘째,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등을 자주 섭취하면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넷째,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흰쌀밥, 밀가루 음식보다는 현미,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하루 세 끼를 일정한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고 소화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식사를 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빠르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가고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둘째, 견과류와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효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된장, 김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도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적당한 양의 생선을 섭취합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너무 짜거나 달지 않은 자연식 위주의 음식을 선호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식을 하며 식단에서 과식을 피합니다. 여섯째, 녹차나 허브티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적은 차를 마시면 혈압 조절과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큼 어떤 음식을 피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패스트푸드, 마가린, 튀긴 음식은 혈관을 막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설탕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달콤한 음료나 빵, 과자는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고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짜게 먹는 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고혈압과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부를 정도까지 먹기보다는 조금 덜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다섯째, 늦은 밤에 음식을 섭취하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체지방이 쉽게 쌓이게 됩니다. 여섯째, 가공된 육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염분과 방부제가 많아 건강에 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색깔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무리한 근력 운동보다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등산이 있습니다. 둘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걸으면 좋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관절 건강을 위해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상 직후와 잠자기 전에 가볍게 몸을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요가나 필라테스를 통해 유연성을 기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막고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평소 생활 속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자주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의 목적은 단순한 체력 유지가 아니라 몸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활성화시키며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발을 땅에 부드럽게 디디며 걸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지만 약간 빠른 속도로 걸으면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꼭 필요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 하루 종일 근육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으로 가볍게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관절이 약해지는 중장년층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정한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덤벨, 스쿼트,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결국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운동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적응하면 점점 시간을 늘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습관화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운동을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걷는 것이 재미없다면 가벼운 춤,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기 어렵다면 운동 모임이나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운동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즐기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쉬게 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운동을 하는 날과 쉬는 날을 정해서 규칙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운동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건강을 이야기할 때 보통 식습관과 운동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신 건강, 스트레스 관리도 몸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만성 피로,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스트레스는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암 발생 확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결국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면 신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운동, 취미 활동, 명상, 사람들과의 소통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에 미리 해소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마음 건강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몸도 그에 맞게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행복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또 웃음은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몸에 독이 되어 신체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평이나 후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자주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세상을 밝게 보고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삶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즐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삶을 즐기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 여행 등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취미 생활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삶을 즐기려면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행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 보람도 느끼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는 마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면 작은 이상 징후도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같은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 검사, 치매 검사 같은 검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병을 조기에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검진을 받고도 괜찮겠지 하며 방치하면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가족들과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처럼 미리 건강을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 식습관, 생활 습관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담배는 폐암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술도 지나치게 마시면 간 건강을 해치고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손 씻기와 위생 관리도 중요한 예방 습관입니다.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와 청결한 생활이 필수입니다. 다섯째, 햇볕을 충분히 쬐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합성되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건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작은 예방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피곤함을 느끼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것은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소화불량, 잦은 속쓰림이 지속된다면 위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으면 심장 건강을 점검해야 합니다. 소변이나 대변의 변화도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어지러움이 자주 발생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잦은 두통이나 기억력 저하도 그냥 넘기지 말고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관절이 자주 아프거나 움직일 때 불편함이 있다면 관절염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증상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가 큰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면 건강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면 스스로 진단하지 말고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과 함께 평소에도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우울증, 치매, 면역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로운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혈압 상승과 면역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외로운 사람들은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비만과 대사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안정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뇌가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과 외로운 시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때때로 필요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족과 친구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첫째,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녀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간섭하려 하거나 기대가 크면 관계가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서로 응원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의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등산, 요가, 독서 모임, 봉사활동 같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 안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정이 쌓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나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첫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재능 기부,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평생 학습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노인을 위한 온라인 강의나 평생교육원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셋째, 일을 계속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더라도 작은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을 하면 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넷째, 여행이나 문화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거나 공연을 보거나 전시회를 가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세상과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가가고 새로운 만남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건강한 사회생활의 핵심입니다. 결국 건강한 사회생활이 곧 건강한 삶을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중병 없이 오래 사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결국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건강검진,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걷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실천하고 있는 좋은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변에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예전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던 경험 있으시죠?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만나서 밥 먹고 고민도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아예 연락이 끊겨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락 없는 친구는 이제 그냥 잊어라.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친구 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연락이 없는 친구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왜 변하는지, 그리고 연락 없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학생 시절에는 매일 만나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졸업하면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이 우선이 되고 친구 관계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또 아이가 생기면 육아와 생활에 집중하느라 친구들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인생의 단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가 변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소중한 인연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아도 우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 관계가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연락을 시도해 봐야 할까요? 다음으로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친구는 직장 생활에 바쁘고 어떤 친구는 자녀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물리적으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 예전처럼 쉽게 연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말에도 피곤해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꼭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생활 패턴이 달라진 것뿐인데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피하는 걸까? 하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연락하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를 향한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도 괜찮은지, 너무 뜸한 연락이 신뢰가 아닌지 걱정될 때도 있죠. 하지만 상대방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그럼 친구와의 거리감이 생기는 심리적인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심리적인 거리감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 보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할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가치관이 변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취미를 즐겼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친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하는 친구가 꼭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사정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시도했을 때 친구가 반가워한다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친구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상할까? 혹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락이 줄어들었을 뿐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라면 먼저 연락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같은 간단한 인사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설명이나 변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왜 연락 안 했냐는 식으로 묻기보다는 편안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락을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늦은 밤이나 바쁜 시간대보다는 여유 있을 만한 시간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같은 자연스러운 멘트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반갑게 반응한다면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 보세요. 연락 방법은 상대방이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보다는 메시지를 선호할 수도 있으니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구의 SNS를 알고 있다면 댓글을 남기거나 가볍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한데 너무 늦은 밤이나 바쁜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처럼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에 연락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계기로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일 축하해. 오랜만인데 잘 지내? 같은 메시지는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공통의 관심사나 추억을 꺼내는 것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이 갔던 여행 생각나? 같은 말로 시작하면 상대방도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바쁘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무리하게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친구의 반응을 기다려보세요.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만으로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예전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또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면 대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취미나 활동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처럼 등산 한번 갈까? 같은 제안을 하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가벼운 만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차 한잔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무조건 자주 만나야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단순히 생활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직장,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친구에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상황이 예전보다 힘들어져서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굳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 서운한 일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연락을 끊는 경우입니다. 가끔은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쌓여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도 희미해지고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어떻게 다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하려니 어색하고 괜히 부담스러워서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삶의 중심에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직장, 가정, 건강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쉬고 싶은 날이 많아지고 약속을 잡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친구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 꼭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줄어들었더라도 여전히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꼭 자주 만나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반갑게 받아준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소중한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노력만 기울이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끊긴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연결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꼭 한쪽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친구도 먼저 연락하기를 망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연락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을 해보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다시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잊었을까? 라는 걱정보다는 그 친구도 나를 반가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도 예전의 좋은 추억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정말 재미있었지. 라는 공통된 기억이 있다면 대화는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바쁘거나 연락을 받고도 바로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관계가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괜히 연락했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천천히 다시 관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꼭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도 반갑게 받아준다면 다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친구 관계를 다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지만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내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편안한 친구라면 다시 연락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편하거나 피곤한 관계라면 굳이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변하고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던 친구도 지금은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힘이 되는 친구라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항상 피곤하고 불편한 관계라면 굳이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연락을 다시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끝난 친구라면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던 친구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대화도 어렵고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친구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고 힘들 때는 연락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진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고 정말 소중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연락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시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편하게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편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예전처럼 가깝게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날에만 연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날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만이야, 생일 축하해. 같은 짧은 인사도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너무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가볍게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부담을 느낀다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려 하지 말고 가끔 만났을 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바쁜 시기라면 억지로 연락을 강요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연락이 끊겨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을 소중히 하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학교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기회가 줄어들죠. 하지만 취미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모임과 동호회가 많습니다. 등산, 요가, 서예,
여행 모임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는 꼭 오래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에서 새로운 친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제 관심사와 취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할 주제가 생기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영화 동호회 같은 곳에서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등산이나 요가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만나면 친해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너무 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면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두 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배려가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또 친구가 힘들 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친구는 오랜 시간 만나지 않아도 다시 만나면 편안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이 더 큰 의미가 됩니다. 친구는 상황에 따라 연락이 끊길 수도 있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노력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은 먹었어? 같은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보면 대화가 더욱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으면 외로움을 느낄 일이 줄어듭니다.
또 가족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친구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외롭다고 느끼기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유대감을 키우는 것이 인생에서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들거나 연락이 뜸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갖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활용하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내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가족, 이웃, 동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두 명의 좋은 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 노력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연락이 끊긴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끊긴 친구를 다시 찾을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나요? 혹시 다시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관계에 대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아야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너무 많은 인간관계가 오히려 피곤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임이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억지로 모임을 다니거나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만족하고 평온한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후회 없이 만족하며 살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활동 범위도 줄어듭니다. 모임을 다녀도 피곤함을 더 크게 느끼고 집에서 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내가 편안할 때 유지하는 것이지 억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는 나와 진정으로 잘 맞는 몇몇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꼭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한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나를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나만의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거움보다 피로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모임에서 에너지를 얻었지만 나이가 들면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모임에 참석하면 금전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만나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는 손주들이 자주 찾아온다. 누구는 노후 자금이 넉넉하다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모임에서의 갈등이나 의견 차이로 인해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진짜 즐길 수 있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모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지 고민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굳이 피곤한 자리나 부담스러운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면 모임보다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즐거운 관계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나를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는 등 마음이 편해지는 활동을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외부의 평가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외로움은 원치 않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고 싶었던 취미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작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거나 글을 써보는 것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면서 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한 것은 아직 나 자신과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해 취미 생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미는 나이와 상관없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취미가 곧 삶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를 가지면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같은 개인적인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요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작은 식물을 키우면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레시피를 도전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 예를 들면 뜨개질이나 도자기 만들기 같은 취미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하루가 더 알차고 보람차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도 꾸준히 하면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취미를 찾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스스로에게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걷기, 책 한 권 읽기,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삶이 더욱 만족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여행을 계획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을 찾아가 자연을 느끼는 것도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줄이고 나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몸을 돌보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는 의지와 태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문학, 역사, 자기계발 관련 책은 삶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시를 읽으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책을 읽으면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책을 읽으면 대화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을 노트에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면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책은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목표를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배우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활기차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평생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내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활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평온해집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잘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이런 습관들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이를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력이 넘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마음이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 먼저 작은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가 활성화되고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의미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곳이라도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면 색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아직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꼭 필요한 관계만 남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인간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피곤해지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힘들어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더 많은 시간이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겨보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한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고혈압, 불면증, 소화 문제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로 인해 피곤함을 느낀다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면 더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더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더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돌보고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신경 쓰느라 정작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내 삶이 더욱 단순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더 편하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는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피로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과 인간관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친구라도 매일 만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야 하는 부담이 없는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됩니다. 가족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너무 밀착된 관계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우면 정이 깊어지고 너무 가까우면 갈등이 깊어진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인간관계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과만 연락을 유지하면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관계를 잘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이 결국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길입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로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소수의 깊이 있는 관계가 더 소중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많은 관계보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수십 명의 지인보다 내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옆에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연락이 뜸해도 언제든지 다시 연락할 수 있는 편안한 친구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지, 즐거운지입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적은 노력으로도 오래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수십 번 만나도 불편한 관계보다 가끔 만나도 편안한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도 무조건 가깝기만 하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한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기대나 간섭은 자녀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따뜻한 응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손주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가까운 가족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형제나 친척들과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깊이 엮이면 피곤해질 수도 있고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기대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건강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적당한 사회적 교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교류가 있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교류가 내가 원할 때, 내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거나 부담을 느끼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모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가벼운 산책 모임이나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이 부담스럽다면 가끔씩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교류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할 때 내 방식대로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결국 혼자 있는 시간과 사회적 관계의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적절한 교류 방식을 찾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이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 햇살을 쬐며 산책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작은 목표를 설정하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30분 책 읽기, 새로운 요리 도전하기 같은 목표를 정해보세요. 점심 식사는 건강한 음식으로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식사할 때도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겨보세요.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취미 시간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긍정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제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립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려면 경제적 안정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정적인 수입과 절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취미나 재능을 활용하여 소소한 수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걱정을 줄이면 혼자서도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자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큰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도 감정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야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전에서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를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도해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취미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삶에 활력을 줍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글을 쓰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진정한 나를 찾을 기회도 많아집니다. 인생 후반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에는 많은 모임보다 혼자서 잘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줄이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모임을 다니기보다는 내가 편안한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하루 루틴 만들기, 취미 찾기, 경제적 심리적 자립, 인생 후반전의 목표 설정 등을 실천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좋은 방법이나 추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주변에도 공유해 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부터 바꿔서 혼자서도 만족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